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입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관님들은 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내각입니다.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 때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이다는 점들을 인식하시고 많이 좀 협력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편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옷들도 벗으시고 편하게 식사를 하십시다. 우선 저고리를 벗고 우리 총리 권한대행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벗고 얘기했거든요. 지난 정부의 마지막 내각이자 또 우리 문재인 정부의 처음 내각이라는 자세로 마무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의 오찬.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곧 새 국무위원들이 청문회가 끝나면은 임명이 될 테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가야 될 분들이 사실 다 대부분 지금 사표를 낸 상태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 작별의 인사 그런 자리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 정권에 대한 평가를 듣고 인정해주는 뭐 이런 의미도 어떻게 보면 확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정확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이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쯤 되지 않을까라고 문재인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총리가 임명되는 즉시 각 장관들에 대한 제청이 이루어지면 또 이제 새 장관들이 임명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마지막 오찬을 했고 청와대 쪽에서는 오늘 오찬의 그 핵심 키워드는 격려와 경청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에 격려를 하고 5년 동안 이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청을 해서 네.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배움의 자리였다 이렇게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저고리를 벗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시죠. 그랬더니 유일호 권한대행이었나요? 아까 말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옷을 벗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뜻은 나는 옷 벗는 이 문화가 요번 새 청와대 식구들의 이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전 정권이니까 안 벗겠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저는 제가 볼 땐 그런 뜻보다도 네. 옷을 벗는다는 게 윗옷을 벗는다는 이야기도 되지만은 네. 그 직위를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옷 벗는다는 이야기 하지 아하. 않습니까? 그냥 농담을 하신 걸로.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권한 대행인데 옷 벗으면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저 모임의 키워드가 경청이라고 했는데 네. 이 경청과 이 설득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보통 소통을 이루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저 모임도 역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쭉 추진하고 있는 어떤 소통의 행보 네. 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유일호 저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그 경제 실적이라든지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출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뭐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 자신은 그 경제부총리로서 좀 자신감 내지는 뭐 좀 긍지나 이런 걸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길진균 차장,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바로 옆에, 문재인 대통령의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하면은 당연히 김정숙 여사라고 할 텐데, 오히려 아내보다도 더 가까이서 항상 같이 다니는, 그래서 최 선생님이라고 대통령이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누굽니까? 예, 그 정치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 바로 정치인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입니다. 네. 그분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한다고 하죠. 네. 그 별명은 최레이서. 근데 최레이서. 이분이 또 재밌는 게 권양숙 전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추천을 해서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전기사로 고용을 하게 됐고 네. 벌써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차를 직접 몰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기동비서라고 명칭을 칭하는군요. 그 정식 명칭은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편하게 호칭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호칭도 다 이름이 정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참여정부 때는 요리하시는 분을 운영관이라고 불렀고요. 아. 그 뭐 청와대마다 각각의 호칭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동비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정치인과 운전기사의 관계는 이게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검찰이 가장 먼저 쫓아가는 게 운전기사라고 할 정도로
정치인이 어디를 갖고 누구를 만났는지 다 속속들이 알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했을 당시에 오랫동안 자기 차를 몰았던 운전기사를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갔고요.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를 계속 수행했던 운전기사 최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청와대로 들어간 거죠. 바로 그 최 선생님이 이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진이죠. 휴게소에서 육개장 그릇, 빈 그릇 문재인, 당시 후보가 챙기던. 그 문 대통령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네. 갑자기 차를 뺄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최 선생님은 이제 차 빼러 갔고 대통령은 이제 두 분이 이제 식사하신 그 빈 그릇을 저렇게 네. 이제 손수 저렇게 직접 치우고 있는. 그러니까 그 최 선생님이 바로 이 빈 그릇의 주인이었군요. 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 이후에 저런 훈훈한 사진이 거의 네. 매일 이렇게 보도되다시피 하는데 네. 그 지금 그 최 선생님의 그 별명이 최 레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레이서예요? 그게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 레이서라고 하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 운전자들은 따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예전에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그 민간인 정치인의 차를 모는 분은 이 경호실 차량들과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 별도의 레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 실제로요? 실제로 이제 뭐 위급한 상황에 차를 어떻게 운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 한 1, 2주 정도 그런 교육을 받고 이제 정식으로 대통령의 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이게요, 이 기동비서가 되면은 그냥 운전만 잘하면 되는, 방금 지금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운전교육을 따로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운전 말고도 다른 것도 해야 된다면서요? 뭘 합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의 이 기동비서는 최후의 경호원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아. 특히 유사시에 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벌써 최 씨는 이 대통령 일정 때마다 이 경호원들과의 그런 이어피스를 착용해서 교신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이력에서 나왔듯이 최 씨가 이미 청와대에서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유사시에 그런 경호 기법들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운전하시는 기동비서들은 모든 전화 통화를 옆에서 다 듣고 또 모든 내용과 장소들을 다 움직이기 때문에 입도 무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을 해야 될 것 같은 아주 핵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0여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에 불거진 이 특수활동비 논란, 이번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 기간에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건데요. 70일 동안 무려 35억 원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큰 돈이 75일 만에 사용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청와대가 네. 1년에 한 260여억 원의 그런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계산한다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그 관저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1월에서 3월 그 사이에만 3월 12일까지 네. 71일간에 무려 35억 원을 썼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에 무려 약 한 5천만 원씩 쓴다는 거죠. 저기 매일 보면 5천만 원씩 썼다는 거군요. 4,930만 원씩이에요. 네. 정확하게 계산하면 네. 돈을 과연 어디다 썼을까? 네.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길진균 차장. 자, 일단은 업무 정지 기간에도 저렇게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어디다가 쓴 걸로 지금 알려진 거는 뭐 어떤 비용이 지불이 나와 있습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특수활동비의 정의 자체가 기밀 유지가 되는 정보 수집 활동이나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거거든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저 기간 동안은 국정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 비용을 쓸 수가 없었던 게 맞고요. 어디다 쓴 그러면 겁니까? 저 돈은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의 예산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산이 아니고 청와대라는 조직은 그대로 가동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경비로 청와대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조직들 사이에서 조금 집행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돈을 다 박근혜 대통령이 썼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1월 1일에 기자간담회 했던 부분, 그다음에 1월 25일에 정규제 TV에서 녹화했던 이때도 다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때 사용된 거는 괜찮습니까?
그때 물론 그 기자간담회 때 물론 청와대 춘추관 시설을 이용했고 네. 그때 춘추관에서 다과가 제공이 됐습니다. 아하. 이런 것 때문에 국정이 업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과연 저런 기자간담회를 공식적인 시설에서 해도 되는 거냐라는 네. 논란은 좀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근데 뭐 저 돈이 뭐 35억씩 뭐 5천만 원씩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더욱더 어쩌면 그 특수활동비의 정말 내역이 어느 정도는 좀 공개되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여론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잡음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실 것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네. 그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청와대 전체가 사용한 경비가 35억 정도라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마를 썼느냐 그 네.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군요. 한 가지는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합쳐서 지금 35억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특정 업무 경비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그러니까 특정 업무 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 추적이 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가 각각 35억 중에 얼마씩을 차지하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뚜렷한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35억을 과연 어디다가 본인이 얼마나 그 자기를 위해서 썼느냐 이 부분은 좀 더 규명이 필요한 지금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정의를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전체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35억 원인 거지 그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쓴 돈 내역과는 분명히 엄밀히 구분해서 액수를 따져야 된다.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고 시끄럽다 보니까 노회찬 의원이요. 이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이걸 아예 없애자, 폐지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거 동의할까요? 다른 동료 의원들이요? 지금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가 1년에 한 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그렇죠. 있습니다. 뭐 국정원이 한 4조 정도 쓰고요. 국방부가 1조 정도 쓰니까 규모로 보면 크지 않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왜 도대체 특수활동비를 써야 하느냐 이런 논란은 분명히 있고요. 그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는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 이제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 이 국회 안에 어떤 조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에게 지급이 돼서 이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같이 밥값으로 쓴다거나 간담회 비용 이런 걸로 많이 쓰는데요. 그 비용이 좀 많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한 달에 뭐 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알려져 있고요. 각 상임위원장들도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급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이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대변인, 수석부대표 이런 분들하고 나눠 쓰면서 민원인들 또는 뭐 찾아오는 정부 관료들과 만났을 때 밥값으로 낸다든지 간담회 비용으로 쓰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꼭 써야 되는 돈을 쓰는 거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는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죠. 한 번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국회 일반 의원하고 또 그 상임위원장은 또 그 액수 차이가 많은데요. 네. 이 상임위원장이 뭐 이름은 좀 그렇습니다만 모 상임위원장이 특수활동비를 월급처럼 뭐 저축을 했다는 뭐 이런 논란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안 쓰고 모아서 저축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노회찬 의원의 이런 그 주장은 일견 좀 그 들어볼 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아까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4조 원이라고 그 10년치죠. 4조 원이 아니고 1년치는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엔 노회찬 의원의 그 지적이 정확한 게 81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무슨 뭐 간담회 또는 뭐 그 정부의 여러 기관이 왔을 때 그때 차 대접하는 비용 이런 거 식사비 이런 걸로 썼다면 그게 무슨 특수활동비입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모든 거의 활동이 다 공개적인데 이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거는 자기 업무를 비밀로 해가지고 그 돈 쓴 거조차도 비밀로 하지 않으면은 그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쓰는 비용이거든요. 전혀 없으니까 제가 보기엔 국회 거는 아예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노회찬 의원 주장도 특수활동비를 없애서 아예 그런 활동비를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다 공개해서 그럼 영수증 처리를 하자. 왜냐하면 2008년도에 홍준표 원내대표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 달에 한 4, 5천만 원 나왔는데 그 돈의 상당수를 저축을 해서 집사람이 저축을 갖다 줬더니 그걸 저축을 해서 비자금으로 만들어서 1억 가량으로 불렸다. 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수증 처리 및 공개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종대 위원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아쉽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는 김민지 채널A 국제부 기자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